애꿎은 양민들에게 복수하던 한국군. 해병대 청룡부대는 1968년 2월 여단 규모로 작전을 벌였다. 이 작전은 1968년 1월 베트콩의 구정공세에 대한 반격작전이었다. 그런데 폭넘마을을 지나던 한개 중대가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한국군의 증언이다. 행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로부터 총알이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베트콩에 있는 것으로 알고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고 보니 이미 베트콩은 떠나고 없었고, 겁먹은 마을 사람들밖에 없어서 우리는 주민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놓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적의 총알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니까 죽인 거죠. 참나.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문제의 폭리폭넘마을은 애초에 베트콩과는 거리가 먼 안전마을이었다. 안전마을이란 미군이 베트콩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이라 지정한 곳이다. 당시 미군의 조사 결과는 이러했다. 한국군이 정찰 중에 대인지리에 걸려서 발목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한국 해병 한 명이 부상을 당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화가 난 한국군은 보복을 하겠다며 인근 마을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당시 목격자들 역시 이렇게 말한다. 시체들은 정말 끔찍했다. 어린아이들이 발가벗긴 채 죽어 있었고, 양쪽 다리를 잡아당겨 찢어 죽인 것도 있었다. 한 비군이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린아이를 칼로 창자를 끌어내 죽인 시신도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우리는 절 안에 향을 피울 공간도 없을 정도였다. 전 세계적으로 보도된 학살 사건. 그러나 폭넘마을의 사건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자행했던 100여 건이 넘었던 학살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이 사건은 한국군의 학살 사건 중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된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 거창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 것처럼 폭리폭넘 사건도 흔히 한국판 마라이라고 불리는 사건임. 이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로는 희생자 중에 남베트남 군인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었던 탓이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고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남베트남 국회에 보내 탄원하게 되고, 남베트남 정부의 항의로 미군이 독자적인 조사를 벌인 탓에 사건의 전말이 베트남 현지는 물론이고 뉴욕 타임즈 등으로 기사가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민간인 학살이라뇨? 우리 군인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트콩들의 기만 전술인 듯합니다. 게다가 미국도 더 이상 한국을 추궁하지는 못했다. 사건 한 달 후에 미군 스스로 미라이 학살 사건을 터뜨렸기 때문이지. 때문에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만 억울해할 사건이었지만, 당시 이들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희생자 한 사람당 20kg의 쌀 한 포대와 2m짜리 상복을 만들 천이 전부였다. 게다가 사건이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렸으니 이후로 유사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가령 한국군이 행군이나 작업 도중 지뢰를 밟거나 부비 트랩이 터지기라도 하면 한국군은 이내 인근 마을을 찾아가 가혹한 보복을 가하곤 했다. 특히 1968년 디엠반 현에서 도로 청소 중 지뢰가 터졌다는 이유로 청룡부대는 130명의 양민을 학살했는데,
이때 희생자들 중엔 미군 부대 소속 군인들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들 주위에 지뢰나 부비 트랩 같은 거 설치하지 말라니깐?